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이제 토론 대본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잠시 미뤄놓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에 따라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용호 외상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역대급 수소탄을 실험할 것이다. 역대급 수소탄을 실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태평양상에서 실험할 것이다. 장소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내에서 풍계리에서 지하 핵실험을 해왔다면 이제는 태평양상에서 그것이 수중 실험인지 아니면 공중 실험인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핵실험보다도 더욱 규모가 큰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예. 이야기를 뉴스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정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앞서가지고 아마 유례 없는 성명을 오늘 내놨거든요. 네. 거기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토탈리 뭐였습니까? 디스트로이라는 표현에서 완전 파괴라는 예. 그 표현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첫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내놓은 최초 성명이었습니다. 예. 유례가 없는 일인데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상상도 못하는 대가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화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과연 그 김정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한번 뱉으면은 네. 그거는 현실이 됩니다. 네. 저는 이것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북한 쪽의 외교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니어도 예. 7차, 8차 핵실험 그리고 ICBM 대위권 재진입 예. 실험 예. 이런 것들이 연말 연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의 기정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것이 그런데 수소폭탄 실험을 태평양상에서 하겠다라는 게 아마 실제 탄두를 실어서 날리겠다는 의미로 저는 일단 받아들여지는데 그 방법 말고는 뭐 다른 큰 방법이 없을 텐데 아니면 비행기에 이것을 이제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요. 적재를 하고 가서 실험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탄도미사일에 탑재를 한 다음에 탑재를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괌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최근에 미사일 발사가 북태평양 쪽으로 그렇습니다. 홋카이도 넘어가지고 2,000 몇백 킬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쏠 가능성. 만약에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김 교수님, 만약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풍계리에서 6번 했던 핵실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해온 것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중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결국 어떤 면에서는 올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겠는가? 정말 공중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제 피해가 주변국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평양에 주재했던 영국 대사가 중앙일보에 실은 칼럼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공중 핵실험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다. 예상돼 있던 수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완벽한 파괴, 이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위험이 된다면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정은 성명이 지난 밤 사이에 나온 게
아주 가격해요. 네. 늑다리 미치광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트럼프가 상상한 이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연이어 나온 게 공중실험이기 때문에 네. 태평양상 공중실험이면 이게 60년대 비키니 섬에 이제 핵이 처음 실험될 때 네. 그때 분위기거든요. 네.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납니다. 네. 방사능 낙진이 다 퍼집니다. 이번에는 네. 풍계리와 양상이 다르고 네. 또 일본을 넘어갔는데 탄두가 실려 있다. 네. 이건 일본도 이제 아주 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벌집 수신 상황을 김정은이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낸 며칠 사이에 유엔 이 기조연설을 듣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정된 수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때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북한 성명이 묘해요. 핵보유국 선언을 할 법도 한데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완성을 향한 완결 단계까지 왔다. 조금 더 하면 완성이다. 아주 약간의 여지를 두면서 발언을 해왔거든요. 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네. 그런데 지금 이 실험을 할 때 우리는 오늘부로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 의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를 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제 북한은 태평양 상공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공중 핵실험으로 보이는 그런 일을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온 말은 일단 벼랑 끝 전술도 아니고 이미 한 발짝은 벼랑 밖으로 나가버린 나갔죠. 많이 나갔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이란 그 뭔가 평양이나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군사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실천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 분위기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까지는 말대 말입니다만은 이 말이 워낙 강력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적 공격, 군사 조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전개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개된 상황을 이제 오늘 내일 또 급박하게 움직일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귀국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평화를 34번을 이제 강조를 할 만큼 아직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포기 않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 입에서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대치 국면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국면이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까?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참 그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네. 유엔에서 정말로 아주 멋지게 연설한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소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사실 어저께 포린 팔러시 미국의 그 외교 잡지에서는 핵 전쟁의 벼랑에 서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앞에서 말한 그 트럼프의 완전히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1950년대 트루만이 썼던 표현과 굉장히 유사하다. 또 이런 표현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 그야말로 매시브 대량 살상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트루만이 핵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2번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그 폭탄을 던지는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그 우연이 겹쳐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매우 균형 잡힌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재와 압박 그런 한편의 연설이 있었고 또 평화와 대화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쪽을 미국의 입장까지도 감안을 한 적절히 균형을 잡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었다 이런 평가의 사설을 중앙일보가 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섰던 그 연단에 서서
완전 파괴라는 말을 쓰면서 북한을 끝까지 압박을 한 셈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용호 북한 외상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저는 들어요. 정책 기조는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귀국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NSC 수준에서의 분석에 들어갔을 겁니다.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또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내에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뭐 거의 NSC에 준하는 회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 이제 외교 라인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유엔 총회 연설은 문 대통령의 연설만 띄워놓고 보면 명연설이에요. 유엔 총회라는 또 장소에 매우 적절한 연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 안타까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미국 대통령 같은 연설이에요. 사실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할 법한 연설이에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생존이 위협받는데 가만히 두지 않고 완전 파괴하겠다.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톤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좀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더욱더 불행한 것은 그다음 아베 수상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아베 수상은 트럼프를 100%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연설을 비교해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만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연설이 돼버렸다. 그래서 연설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에 굉장히 어울리는 연설이고 명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이 급박한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한가한 연설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그런 표현을 썼더군요.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다. 나오죠. 말씀하신 질문에 이제 방점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귀국해서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전에 레드라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날릴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것을 북한이 보유하면 레드라인이다. 지금 레드라인에 대한 그동안의 아주 구구한 이제 논란과 그리고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됐다. 이 북한은 레드라인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하는 순간 아마 거기에 대한 우리의 조치가 가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통방통 출연진 세 분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